120페이지 18번 2000년 수능 18번부터 들어갑니다. 금슬대 부부의 금실이 좋다. 그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 A 대 B의 관계인데 이게 우리가 반의관계, 유의관계, 뭐 상하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죠. 금슬은 한자가 있죠. 거기 검은고와 비파의 뜻입니다. 각주를 확인하세요. 근데 이 금슬이 부부의 금실이 좋다 해서 금실로 바뀌었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첫째 조건 형태가 달라졌군요. 금슬에서 금실이 됐으니까. 두 번째 조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검은고와 비파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로 의미 변화가 있군요. 형태 변화, 의미 변화. 이거 가지고 문제가 풀립니다. 충분히. 형태 변화, 의미 변화 이거 가지고 풀려요. 단 고유어로 바뀌었다를 하나 추가하자. 좀 더 깊이 본다면 금실은 지금 한자어로 못 쓴다. 이제 고유어로 변화됐다. 고유어로 변화. 이렇게 됐어. 1번 고간에서 곡간이 된 거요. 고간이 곡간된 거는 형태가 달라진 거죠. 기억만 해당된다. 그대로 곡간이고요. 곡간, 택간, 숫자, 착간, 횟수 알죠? 6개 사이시오 써주는 거.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세월이 빠르다. 아무것도 안 되네. 세월 그대로죠. 2번은 안 되고. 3번 이게 이제 언어학 제재에서 02년 9월 평가원에 사실은 나왔던 내용이야. 중생하고 짐승의 관계. 자, 중생이 모든 생명체야. 그런데 이게 짐승으로 의미가 축소됐지. 짐승이 됐어. 짐승 숫자라는 한자가 있죠. 금수만 또 못하다. 짐승 수야. 그러니까 형태 달라졌죠. 의미가 축소됐죠. 중생은 사람도 포함해서 모두 다 있는 생명체를 다 포함해. 근데 짐승은 4발 달린 짐승. 사람은 포함 안 되죠. 가끔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의미 변화, 형태 변화. 그다음 고유어로도 바뀌었네. 이것도 되죠. 이게 답이네. 3번을 답으로 한다. 중생이 짐승이 된 것. 4. 내외. 4번 선택지가 이제 내외가 중요한 건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다.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의 대표격으로 알아둬야겠다. 오른쪽 거. 자, 내외는 원래 부부야, 부부. 혹은 안과 바뀌다. 안과 바뀌죠. 내외 간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4번은 의미만 달라졌다. 니은만. 즉 외간 남녀 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 피하다 이 뜻이야. 서로 내외를 한다. 본범에 나와요. 점순이가 이 밥광줄이 이고 가서 나한테 밥 차려주고 내외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니은만 해당되니까 4번도 답이 안 되고 내외는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 내 대표격으로 알아도 내외.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 굉장히 드물다고. 우리나라는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부부라든가 부창부수라든가 뭐 남부여대 전부 다 99%가 남성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근데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몇 개 있어. 내외. 그래서 알아두라고. 처녀총각 이건 안 바뀐다.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처녀총각. 음양 이것도 안 바뀌겠지. 음양. 근데 없어. 찾아보면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계집종과 사내종을 나타낸 비복 이 정도 단어. 비복. 그 다음에 어버이. 엄마 아빠 아이가 부르는 어버이. 어버이. 엄마 아빠. 어버이날. 이 정도야. 이게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몇 개 안 된다. 모자 이런 건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 아니고 어른을 앞세우는 어순이지. 어머니와 아들 빼야 돼. 설명했고. 이 정도. 자웅 암수 서로 정답구나. 암수. 암수. 그 외에 거의 없죠. 연놈들 이건 비속어니까 좀 쓰기가 그렇지. 근데 어쨌거나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 많지는 않다. 근데 뽑아보니까 많기는 많다. 많이 찾았네. 찾았긴. 이 정도. 자, 4는 니은만 돼. 5는 조심해야 될 게 우레라는 말은 없어. 5번 선택지에 있는 이 말은 없어. 우레 이 말 자체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레.
그러니까 심영래가 만든 영화를 가지고 핑계대도 안 된다. 우레메 이런 말에 속지 말고, 오뚜기에 속지 말고, 아이스크림에 속지 말고, 쌍용 아파트, 쌍용 시멘트 이런 고유명사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맞춤법을 할 때는 냉정하게. 갈갈이 삼총사 이런 데 속는단 말이야. 갈갈이 삼총사. 이 5가지 조심하면 된다. 이거 둔 법칙이 적용될 이유가 없어. 쌍룡이고, 우레는 관동별곡과 일동장유가에 그대로 나와. 우레 뢰자야. 원래 이제 한자어가 그 뒤에 붙는 거지. 우레 뢰다. 이게 우레 뢰. 우레고. 수능에 3번이나 나왔어 우레가. 그래서 알기는 알 거야. 설렙니다. 조심하고. 갈갈이 조심하고. 요건 가을가리 뜻으로는 있어. 의미가. 갈가리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고 이게 가을가리야. 추경이죠. 추경. 이 우레가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거는 96 수능에서부터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틀릴 염려가 없죠. 59페이지에 59쪽에 28번. 우레는 우레로 표기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한자 지식이다. 빨리 적어봐. 59페이지 28번. 59페이지 28번 참고하고, 우레는 우레로 표기해야 한다. 96 수능 어려웠던 것도 이게 답이었다고. 페이지 59에 28번. 96 수능에 있었고, 처음 나온 게 아니죠. 94 2차 수능에도 페이지 32에 48번. 페이지 32에 48번. 94 2차 수능을 할 때도 요게 답, 요건 물론 답은 아니고 우레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번 시사회가 끝난 후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감독과 배우들을 환영하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있잖아 제시문. 이 우레야 우레. 울다에서 명사 파생 접사 개가 붙어서 울개가 되었다가 기억이 탈락해서 울에 우레가 된 거야.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 높다. 이렇게 관동별곡에 나오는 거고, 굵은 울의 잔벼락. 요건 일동장유가에 나온 구절이니까 천둥은 우레다. 순수국어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고, 우레라는 말이 없다라고 딱 인지를 하도록. 따라서 18번에 우레라는 말은 없으니까 우레 소리가 크다 할 때 그 천둥 소리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18번 답을 3번 중생으로 해준다. 이걸로. 자, 심화 응용하자. 응용. 강릉대도 풍속이 되울시고 절요정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비옥가봉이 이지도 있다 할다. 사양연산에 턱툭을 보니 바로아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려가니 심리빙환을 다리고 고태다려 당숑 오른속에 슬크장 펴드시니 물결도 자도잘샤 모래랄 해리로다. 동용한다 이기샹 화론한대야 되어경계. 이게 이제 관동별곡 구절인데 턱툭은 이제 이 척축이라고도 하고 척촉이라고도 해. 동용은 종용이라고 하는데 현대어 표기는 이렇지 않아. 이건 관동별곡의 표기고, 척축은 오늘날로 하면 철쭉꽃이야. 철쭉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떠들지 마라 이랬을 때 종용이 조용이야. 현대 표기로. 그런데 관동별곡에는 옛날 표기 한자어 표기가 있는 거지. 따라서 철쭉꽃 지금 한자로 못 써. 조용해라 이것도 한자로 못 써. 어원 자체는 한자어인데. 그래서 이 턱툭이나 동용은 형태 달라졌죠. 그 다음에 고유어로 바뀐 거지. 근데 의미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두 개는 알아도. 그러니까 관동별곡의 어떤 특정한 구절에서 언급이 된 한자어인데 언어학적인 지식을 물을 수가 있을 때 이 조용해라, 현대국어 조용해라 하고 철쭉 나타낼 때, 물론 안민영의 매화사에도 척촉이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기역하고 디귿만 해당이 된다. 즉 기역은 형태가 달라졌다는 거고 의미는 그대로야. 의미 변화는 없어. 니은은 없고 고유어로 바뀌었다는 거야. 조용해라라는 말하고 철쭉꽃이라는 말은. 그래서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되고 니은은 의미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 과정으로 이것까지 알아도 18번은 그래서 공부할 요소가 좀 많은 거죠. 다음
121쪽으로 가겠습니다. 19번하고 20번 정도 체크를 합니다. 19, 20번. 자, 이건 설명문이야. 가에다가 전체라고 적어. 가에다가 전체라고 적고 18번 하도 중요해서 오래 많이 설명했다. 응용할 게 좀 많네. 자, 가는 전체다. 설명문이죠. 그 다음에 나다라마가 나다라마. 이게 이제 부분을 나타낸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야. 부분 1, 부분 2, 부분 3, 부분 4야. 그리고 바는 가로로 묶어. 요즘 수능에서는 4문단, 5문단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바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일반적으로. 바의 이상에서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 요게 전체죠. 가도 인간만이 말을 한다는 주장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벌이춤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알려주듯이 인간 이외에도 의사소통 수단을 가진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과 인간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밑줄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게 이제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남아는 부분. 다시 반은 이제 요즘 수능에는 잘 안 나오지. 이건 다시 전체야. 그리고 이제 부분 1, 부분 2, 부분 3, 부분 4가 설명문적 요소로 부분 1은 우선 첫째 밑줄 언어 표현과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 사이의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이죠. 자의성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야.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다. 임시야. 절대적이지 않다. 필연적이지 않다. 늘 나오듯이. 따라서 약속이 필요하군요. 사회성이 약속에 의거해서. 자의적이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회성. 아직 수능에 안 나온 게 역사성. 역사성의 전제. 역사성이 왜 생기냐? 왜 변하지? 역시 자의적이기 때문에 변해. 요게 수능에 아직 안 나올 수 있는 것. 전제 이렇게 적어. 역사성의 전제가 되는 것도 자의성이고 20번은 윗글로 볼 때 다의 특질이 생기는 이유예요. 다는 사회성이죠. 언어의 사회성이 왜 생기냐? 5번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에 자의성이 있어서 즉 자의적이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봐야죠. 20번 답을 O로 하고 1번 인간 언어의 보편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유연성 이런 항목이기도 한데 유연성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그 원래 나의 옛날에 개가 멍멍이라고 짓는다. 우리나라 개가. 러시아 개는 가부가부. 자, 우리나라 닭은 꽃기옥. 영어 닭은 커커도들도 이렇게 울겠죠. 따라서 의성어 의태어는 보편성이 있지 않느냐. 즉 유연하지 않느냐 해서 한때는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각 나라 말을 조사하니까 다 달라. 의성어 의태어도. 닭 울음소리, 개 울음소리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의성어마저도 음성 상징어마저도 유연성은 없는 거야. 다 다르기 때문에 자의성으로 본다. 지금은. 그 다음에 20번에 2번, 3번 그 자체는 사회성이야. 그냥 사회성에 관계되는 요소야. 국가에 따라 언어 규범이 다르다. 규범 동그라미 치고 이것 자체가 사회성이죠. 규범은 약속이니까. 3번도 언어마다 독특한 어휘체계가 있다. 이것도 사회성이죠. 약속이죠. 독특한 체계라는 어떤 약속 속에서. 그러니까 2번, 3번은 사회성이 생기는 이유가 아니라 사회성 그 자체 이렇게 적어도 그냥 언어마다 독특한 어휘체계가 있고 국가에 따라 언어 규범이 다른 것 그 자체가 사회성이라고 정리를 해두고 4번 인종마다 청각기관의 구조가 다르지는 않죠. 잘못된 말이네. 5번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에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20번 답을 그래서 O라고 합니다. O. 역사성의 전제가 되는 것도 자의성 하나 추가적으로 응용해 두고 다음 19번 답이 이제 4번인데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창조성이 실현된다. 창조성 동그라미 쳐. 그건 21번에 4번하고 연결하세요. 창조성이란 21의 4. 이미 있던 단어를 합성하여 새 단어를 만든다. 새 단어 동그라미. 이게 창조성이죠. 바로. 창조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기를 쓴다. 그것도 창조성이죠. 사실은. 언어의 창조성. 창조적인 내용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이거 이경규가 만든 말이라고 이제 알고 있겠죠.
얘 몰래카메라. 이런 단어는 새로 생긴 말이야. 이게 창조성이라고. 황소개구리. 뭐 이것도 황소는 따로 있었고 개구리도 따로 있었는데 이제 이런 말들은 그냥 그대로 이미 있던 단어를 합성해서, 합성어도 마찬가지. 먹거리, 먹을 거리를 먹거리라는 단어로 만들었을 때 창조성이 실현된 거죠. 21번 답을 사로 한다. 1번은 이제 벌의 전달 방법이니까 지우고, 라에서 설명한 인간 언어의 특질은 창조성이죠. 이 작품성이 뛰어난 시를 암기해서 낭송한다. 창조성하고 상관없죠. 3번 인간과 벌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 고안인데 이건 창조적인 행위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라에서 설명한 인간 언어의 특질은 창조성이니까 속지 않도록. 5번은 이제 영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서 발음이 나온 거죠. 21번 답 4, 19번 답 4.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창조성이 실현됩니다. 거기에다 라라고 정리합니다. 1번이죠. 사고의 범위는 언어의 범위보다 좁다 이랬는데 19번의 1번 선택지는 사실은 제시문에 없어요. 제시문에 없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이해한 것 이랬을 때 일단 배제를 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사고의 범위가 언어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죠. 사실은. 모든 사고를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1번은 지우고 제시문에 없기 때문에 답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연애편지를 써본 학생들은 알 거야. 밤새 그냥 연애편지를 쓰고 아침 되면 찢죠. 내 마음을 말로다, 글로다, 언어로다 표현을 못해. 사실은 일반적으로 못하지. 모든 사고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모든 사고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연애편지 대신에 책을 선물하거나 이런 게 더 나은 거지. 2번 인간은 언어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실은 후천적 언어 습득이죠. 이것도 후천적 언어 습득이고 언어 사회 속에서의 약속을 따라가면 되죠. 2번도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2번 지워. 늑대 인간은 말을 못했어요. 늑대에게 길러져서. 2번 지우고 3번 동물과 인간의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가 많죠. 바에 있습니다. 바. 구별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지운다. 5번 언어가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죠. 즉 이건 자의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야. 반드시 의미와 음성이 있어야 돼.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9번 답을 사로 하고 5까지 지운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 수능 당시에 좀 틀리기도 했는데 디귿의 사례 그랬을 때 디귿이 언어의 전위성이야. 현재 여기에 없는 상황. 빨갛게 밑줄 그어. 현재 여기에 없다. 1번 함께 갑시다. 청유형. 골고루 먹어라. 명령형. 4번 이게 뭔지 알아? 의문형. 이건 대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화자와 청자가 현재의 공간에 있죠. 청유, 명령, 의문, 질문 던지죠. 책은 안방에 있어. 그러니까 안방 네모칸 치고 현재 여기가 아니죠. 안방에 있죠. 그래서 공간적인 전위. 지금 여기에 없고 현재 여기에 없고 현재는 안방에 있다. 그래서 5번이 답인데 만약에 5번이 없어.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이죠. 비가 오는구나 라는 것은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외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는 소리일 가능성은 높아. 감탄이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실내에 있잖아. 교실에. 근데 밖에서 막 쏟아져.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 창밖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24번의 3번 선택지에다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 따라서 만약에 5번 선택지가 없다면 3번이 답이야. 왜 그러냐면 비가 오는구나 라는 느낌은 내가 실내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실외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실내에서 빗소리를 듣고 또 쓸 수 있는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위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수능은 상대적 비교야.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애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짧은 기간에 의외로 오답으로 간 사례가 있었다. 자, 24번에 3번은 어떤 경우는 된다. 그리고 만약에 5번이 없을 때는 3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둘 것. 공간적 전위가 되기도 하니까. 다음 제시문. 28번하고 25번이 중요하죠. 특히 28번은 응용 문제다. 가보겠습니다. 현진건 선생의 불국사 기행이야. 현진건 소설이 아직 수능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 94 2차 수능에서
운수 좋은 날에 언급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두고 이 수필이 먼저 나왔죠. 불국사기행. 뒷면 중앙에 새긴 11면 관음보살은 더할 나위 없는 여성미와 육체미까지 나타내었다.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의젓한 얼굴판은 그만두더라도 곱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드리운 오른팔, 엄지와 장지 사이로 살며시 구슬줄을 들었는데 그 어여쁜 손가락이 곰실곰실 움직이는 듯 역동적 근육 감각이 있어요. 그 어여쁜 손가락이 곰실곰실 움직이는 듯 병을 지켜진 포동포동한 왼쪽 팔뚝 느낌표 동그라미 종교의 슬픔으로 이렇게 곡선미를 여성미를 영절스럽다. 빨갛게 밑줄 영절스럽다. 영절스럽다에다가 각조 확인해서 밑줄 거 이런 거가 만약에 어휘 문제로 나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각주에서 달아줬고 공부하라는 뜻이니까 아주 그럴듯하다. 이런 뜻으로 딱 정리를 해둬야겠다. 영절스럽게도 아주 그럴듯하게도 나타낼 수 있으랴. 그러나 그뿐인가. 느낌표 동그라미 생동감 생생함을 준다. 수없이 느린 구슬 밑에 하늘하늘하는 옷자락은 서양 여자의 야해복을 생각나게 한다. 그 아른아른 옷자락 밑으로 알맞게 볼록한 젖가슴, 좁은 듯 하면서도 슬밋한 허리를 내어 둥그스름하게 떠오르는 허벅지, 토실토실한 종아리가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살아 움직인다. 느낌표 현재 시제. 그의 몸엔 분명히 밑줄 맥이 뛰고 피가 흐른다. 현재 시제 현재형이야. 지금이라도 선뜻 벽을 떠나 지그시 감은 눈을 뜨고 빙그레 웃을 듯 고금의 예술품을 얼마쯤 더듬어 보았지만 이 묵묵한 돌부처처럼 나에게 감흥을 주고 법렬을 자아낸 것은 드물었다. 나는 마치 일생을 두고 그리고 그리던 고운님 보살님이시여 그릇된 말씨의 모독을 용서하사이다. 보살님이 내 가슴에 붙여주신 맑은 불길은 이런 모독쯤은 태우고야 말았습니다. 을 만난 것처럼 그 팔뚝을 만지고 손을 쓰다듬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어린 듯 취한 듯 언제까지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글 쓴 사람이 변태라서가 아니야. 굉장히 감동적인 어조야. 맛이 갔잖아 지금.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술품에 그 예술품에 그대로 심취해버린 거야. 그냥 흠뻑 젖었다. 역동적 이미지가 있지. 현재 시제가 있어요. 근데 나의 첫 문장을 보세요. 소백산기슭 부석사에 앉나 스님도 마을 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촉촉이 적고 있다. 촉촉이 틈틈이 촉촉이 틈틈이 적고 있다에다 현재 시제라고 딱 적어둔다. 자 25번 가와나의 차이점을 묻고 있다. 25번 자 그 29번 문제가 이제 다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 많이 안 틀렸으니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1번 가는 시선이 하나 대상으로 초점화 동그라미 초점화 작년 9월 평가원 기억나죠? 07년 9월 평가원에서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박용래의 월훈 공통점 문제 초점화 장면 집중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현대시에서 두 시의 공통점으로 나왔죠. 자 가는 시선이 하나의 대상으로 초점화되고 있습니다. 월훈 근데 나는 여러 대상으로 분산되어 있다에다가 29번 문제라고 적어. 29번 문제가 그래. 2번 가는 현재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죠. 나의 첫 문장을 읽어봐도 현재의 시각이죠. 가나 모두 현재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나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X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는 놓치지 말아야 돼. 회상과 전망이라는 단어. 회상은요. 회상은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함 이런 뜻인데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했어. 그러니까 신라 때나 고려 때를 회상할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온 20년을 회상할 수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회상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한 거지. 마찬가지로 페이지 35에 55번 페이지 35에 55번의 2번 선택지에 현대사회를 전망해 볼 때 미래는 절망적이다 그랬는데 전망은 앞날을 헤아려 내다보다 뜻이야. 그런데 현대사회를 전망할 수가 없어. 제시문에서 분명하게 현대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거든. 제2차 세계대전 때도 현대사회거든. 그러니까 이건 올해 다가올 수능을 전망할 수는 있어. 공부 수능을.
공부 수능을 전망할 수 있어. 이게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이거든. 그러니까 사소한 어휘, 기본적인 어휘인데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이야. 전망. 그래서 여기 35에 55에 2도 현대사회는 절망적이다 이러면 돼. 그래서 현대사회를 전망해 볼 때 미래까지 가로로 묶어야 돼. 이건 틀린 말이었다. 현대사회는 전망할 수가 없다. 미래를 전망하는 거지. 돌아가세요. 그래서 25번 답을 2번으로 합니다. 가도 현재 시각에서 기술하고 나 역시 현재 시제가 나오죠. 3, 4 묶으세요. 25번에 3번, 4번은 묶어도 되겠다. 왜 그러냐? 3번. 가는 주관적 감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 역시 주관적 감흥이 있는데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 지식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의상대사께서 부석사를 창건했다는 역사적 사실. 따라서 그 4번 선택지도 가는 대상과의 거리 밀착. 석굴암 불국사 예찬이야. 가도 예찬인데 사실은 나도 예찬이다. 알고 보면. 나도 부석사 예찬이야. 선생님 대학교 때 이걸 입고 부석사 무량수전 배열림 기둥에 기대 서서 이거 입고 바로 그 대학 그 선배 꼬득에서 바로 차 몰고 갔었어. 부석사 수능 끝나고 가봐. 지금 가면 되게 멋있어. 왜 그러냐면 양쪽 길 옆에 사과 과수원이거든. 그래서 사과가 익을 때야. 지금 사과 향내가 아마 온 산을 가득 메울 건데 부석사에 딱 가서 진짜 좋은 거는 그 29번의 4번 선택지 안양문에서 딱 바라보면 있잖아. 정원 건축을 따로 안 해놨어. 부석산 정원을 잘 꾸민 절이 아닌데 딱 여기 서 있으면 소백산맥 전체가 정원이야. 그러니까 어찌 건축이 잘 지어졌든지 건물을 잘 설계를 해가지고 딱 안양문에서 바라보면 앞에가 온통 소백산맥이거든. 근데 그게 부석사의 정원이야. 소백산맥을 끌어들이고 있어 정원으로. 진짜로 멋져. 특히 석양 무렵에 사과 향기 맡으면서 봄이나 가을이 아주 좋아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다 여기. 꼭 가거라. 수능 끝나면 가. 며칠만 참으면 되네. 자, 그래서 그 4번 가는 대상과 거리가 밀착되어 있고 나도 대상과 거리가 밀착되어 있는데 다만 객관적 지식,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으니까 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말이다 다의 121페이지 그 언어의 특질이라는 설명문 독해가 있지. 그게 나오면 다에 비해 나는 거리 밀착이야. 따라서 4번 선택지는 상대적 비교를 명심하라. 이건 상대적 비교야. 거리는. 심리적 정서적 거리는 친밀도다. 근데 가하고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가가 완전 밀착, 나도 밀착이긴 밀착이지만 이렇게 객관적 지식,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가에 비해서는 거리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왜 상대적 비교고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비교해서 풀어내야 되는지 알겠지? 이게 언어 영역이야. 즉 25번의 4번도 3번하고 유사한 사실이고 둘 다 심리적 정서적 거리다. 그리고 둘 다 밀착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역사적 사실, 객관적 지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 유지죠. 5번 가는 대상을 동적 이미지로 파악. 그 동적 이미지를 26번에 3번으로 연결하세요. 관음보살이 웃음 지으며 움직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표현해본다. 동적 이미지니까 가능하고 25에 5번 나는 대상을 정적 이미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 28번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37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37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부석사에다가 작품이라고 적어. 아름다운 작품이고 이 부석사라는 작품을 지으신 분은 의상대사야. 의상대사에다가 시인 작가라고 적어. 그러면 이 글을 쓴 필자인 나는 독자가 되는 거야. 부석사를 감상하는 독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네모칸 쳐진 게 사무치는 고마움, 그 다음에 조상들의 안목과 미덕이 나와. 제시문에 그 조상들의 자리에다가 의상대사의 안목과 미덕이라고 적어. 의상대사의 안목과 미덕이라고 적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순리의 아름다움을 읽어본다. 이 석축들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 빨갛게 밑줄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동그라미, 그것은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인데 한마디로 그것은 부석사야. 부석사는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야, 내가 부석사를 한마디로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명명한 거야. 그래서 28번은 의상대사가 안목과 미덕을 발휘하여 부석사를 창건했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으로 압축해. 그 다음에 또 틀리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니은 자리. 나는 부석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 순리의 아름다움.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나는 의상대사에게 고마움을 느껴. 사람에게 느끼죠? 사무치는 고마움. 그래서 28번 답을 1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28번 답은 1번으로 한다. 27번은 페이지 63에 39번. 페이지 63에 39번 96 수능하고 똑같아. 27번 문제는. 29번은 제시문에서 잘 찾고 29에 3번에다가 아치형의 돌다리라고 적고 이거는 성주군 전라남도 성주 순천 송광사하고 서남사를 가면 있어. 송광사는 승보사찰이고 서남사는 옛날의 정치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절이야. 반드시 한번 가볼 만해. 이게 원이야. 그 원인데 원은 돌다리 아치형의 돌다리 원은 물에 나타나. 이게 이 돌다리의 그림자가 비치면서 해탈의 세계를 상징한다. 해탈교가 그래서 보물인가 그래. 이게 3번에다가 아치형의 돌다리 석교라고 정리하고 30번은 문맥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번 같은 거는 작년 0709 평가원에도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하고 쇤베르크 음악 나온 두 지문이 있어. 예술 지문이. 근데 거기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렸으니까 즉 여러분들이 37번을 쉽게 풀잖아. 그것을 응용해서 28번 같은 걸 틀리지 않도록 제시문에서 잘 풀도록 합니다. 자, 한 학기지 뭐. 사실은 한 학기 일주일에 1시간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많이 나가지는 못했고, 자, 여러분들 내년에 다시 이 수업 장소에서 보는 일은 없도록 선생님도 도서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부가 여러분들의 꿈을 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대상하세요. 감사합니다.